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톡서입니다. 네, 오늘은 제 옆에 똥남님이 없는데요. 지금 감기 몸살로 누워있어요. 어제 금요일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오후 반차를 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어젯밤부터 푹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책 마지막 리뷰는 저 혼자 하게 됐어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책 표지에도 보면 3년 만에 월세 1,000만 원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회사를 나와서 3년 만에 월세 1,000만 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인을 누리게 된 거죠. 너무 부럽죠? 3년 만에 이렇게 월세 1,000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하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돈 버는 거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솔직히 돈을 벌기 위해 쓰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지금 돈 버는데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정말 부럽죠. 그리고 직장을 나와서 3년 만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그 이후에는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또 매달 들어오는 돈도 더 늘었겠죠. 정말 청울님처럼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울님은 돈을 쫓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번 그가 말을 합니다. 얼마를 버는 것보다 어떻게 벌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청울님은 투자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를 계속 하셨는데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도 투자를 하셨어요. 경매로 낙찰받았던 집에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낙찰받았던 물건을 포기한 적도 있고요. 월세로 사는 임차인의 사정을 듣고 월세를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놓기도 했어요. 자기가 월세를 놓고 있는 집의 임차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가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 돈이 많으니까,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겠지.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99억 가진 부자가 1억을 채워서 100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80세 부자가 나와요. 강남에 빌딩만 몇 채 가진 할아버지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시종일관 부동산, 빌딩 어디 나와 있는 게 없나. 80세가 돼도 자기의 삶을 부동산 투자에 바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업 투자자인 자신의 동료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지금 현재는 수십억의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이야기만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서울 역세권에 10층짜리 건물 하나 올리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있는 사람들도 더 돈을 쫓아서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모습. 그때 청울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로 살되 돈만 쫓지 말라고. 어느 시점에서는 나누고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방법보다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문 투자자로 성공을 하셨던 청울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디를 사면, 무엇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메일이나 전화나 많은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이 궁금하죠. 그 전업 투자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청울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방을 꿈꾸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 나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청울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B씨의 상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째, B씨는 현재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회사도 맡은 업무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다지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가족과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일찍 퇴근해서 아내와 3살 배기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회사는 눈치를 많이 주지 않는 편이고 아내는 이런 생활에 그럭저럭 만족한다고 합니다. 둘째, 회사는 마포고 집은 파주 신도시라고 합니다. 신혼 때는 직장 근처에 전세로 살다가 쾌적한 신도시에 살고 싶어서 32평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출 많이 받았대요.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남자인 내가 좀 고생하면 되지 뭐 하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셋째, 낮에는 직장에 매여 있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하므로 자기 개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은커녕 책 한 권 읽을 시간도 없다. 취미생활도 잘 못한다. 그나마 작년부터 골프를 배웠기에 이따금 스크린 골프장이나 골프장에 가서 스트레스 푸는 게 전부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그의 사정을 메일로 적어서 보냈고 청울리님이 그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번외로 이 B씨는 최근 1년간 아파트 5채에 투자해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았대요. 한 1억 정도의 수익을 거머쥘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청울리님이 말을 합니다. 전업 투자자를 꿈꾸는 이 땅의 많은 B씨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나선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와, 완전 단호하죠.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투자 이전에 일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 네, 투자 이전에 일부터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마음에 안 들고 맡은 업무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전업 투자자의 꿈을 꾼다고? 천만에 그런 이유로 회사를 나온다면 너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회사에서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내 실력을 쌓아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해서 일찍 퇴근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남는 것은 가난한 삶밖에 없대요. 저녁이 잃는 삶. 요즘 많이 하죠. 이런 말. 그런데 청울리님은 그거 포기하래요. 먼저 네가 일을부터 제대로 배우라고 합니다. 꼭 세이노의 가르침에 세이노님이 하는 말이랑 비슷하죠. 먼저 일부터 똑바로 해라. 네가 그 일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성공을 해야 나중에 투자자로서의 성공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나와 호기롭게 투자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 100명 중 99명은 버티지 못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대요. 그만큼 투자의 세계는 직장 생활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업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일부터 회사에서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둘째, 그런 생활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기에 쾌적한 삶을 찾아 파주 신도시로 떠났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전까지는, 즉 일을 잘하게 될 때까지는 무조건 직장 가까이 살아라. 주거비가 비쌀 것이므로 작은 빌라 같은 곳을 찾아봐라. 그리고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파주로 이사 간 뒤에 어쩔 수 없이 새 승용차를 샀다고 말한 대목이래요. 청울림님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차도 팔아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사 간 것도 모자라서 새 승용차를 샀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고 한심했겠어요. 셋째, 자신을 다듬지 않는 이가 어찌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분은 낮에는 직장에 있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을 읽지 않으므로 평생 발전 없이 바쁘기만 한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그 골프채를 갖다 버려라.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최고의 투자법만 찾아 헤맨대요. 그런데 투자자로서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법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로 바깥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거기서 최고가 되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관리하는 법을 먼저 배워서 전업 투자자로 나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장사나 사업, 투자에도 성공 못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했고 남들에게 인정받았으면 땀과 노력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나와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재테크보다 자기 경영이 먼저다. 규율. 부자들의 마스터키. 자, 부자들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나 봐요.
부자가 될 수 있는 키, 그게 무엇일까?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만의 규율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한 규율을 자기가 지키며 사는 삶. 이 세상에 큰 성공을 거둔 이들 치고 자기만의 규율을 지키며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성공학의 대가 브라이언 트레시는 규율은 부자들의 마스터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만의 엄격한 규율 없이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 네, 여기서 자기 규율은 결국은 자기 절제,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말하는 거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규율의 으뜸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래요. 매일 아침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행위만큼 어려운 게 없대요. 그것만 되면 웬만한 자기 관리는 다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규율의 80% 이상은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새벽에 독서하고 투자 공부하면 집중도도 높고 하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새벽 5시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하루를 기쁘게 시작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청울리님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서 일기를 쓴대요. 어제를 복기하고 음미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플래너를 펼쳐서 하루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계획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데요. 내가 즐겁게 계획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긍정의 주문을 웬다. 삶은 기쁨과 활력으로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내 친구임을 생각한다. 플래너를 펼쳐서 하루를 계획하는데 그 하루는 해야 할 일로 가득 찬 부담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즐겁고 행복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나에게 학원을 하는 거죠. 긍정 주문을 외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마지못해 일어나서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TV도 보지 않고 이렇다 할 오락거리도 즐기지 않는 청울림님에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세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청울님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재미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놀고 먹고 쉬는 게 전부래요. 그때 청울님은 참 안타깝다고 합니다. 절제하는 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무언가 큰 성취를 이뤄냈을 때 그 한일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안타깝대요. 그 참고 참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때마다 느꼈던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느낌, 그 기쁨을 표현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자기 관리와 자기 절제를 하면서 하나하나 쌓아왔고 자기가 이뤄냈던 그 성취의 기쁨,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죠. 순간의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게 바로 매일의 삶 속에 감춰져 있는 열쇠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자기 절제, 자기 규율, 자기 경영, 자기 관리가 먼저 되어야 반드시 부자로 성공한다고 합니다. 청울림님은 돈을 벌었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로 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자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겠죠? 이 책은 제게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으로 인식이 됩니다. 청울리님은 현실적으로 돈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돈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밥이냐 존재냐 라는 말에 항상 자기는 의심 없이 밥을 우선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밥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존재와 가치를 찾으면 많은 비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집으로 날아드는 청소조차 처리하지 못하면서 인생의 심오한 가치를 찾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밥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완전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일부 자기계발서를 보면 밥을 고민하지 말고 꿈을 위해 끼니를 굶는 한이 있어도 직장에서 나와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바로 청울리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한두 끼니가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달의 굶주림은 자기 자신을 더 비굴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악행도 저지를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먼저 밥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내 꿈만 쫓겠다고 직장을 나갈 수는 없는 거죠. 먼저 밥부터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투자의 방법,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 근간을 자기 경영, 자기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부자가 되는 기본 근간은 결국에는 나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로 서지 않는 이상 나에게 온 돈은 나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갈 뿐이고, 내가 바로 쓰면 나에게 온 돈은 또 다른 돈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경영, 자기 관리가 먼저 돼야지 부자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공부 책을 계속 읽는 이유도 이렇게 나를 단단히 세우면 다른 일들이 저절로 잘 풀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버셨잖아요. 돈을 버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걸 하고 계시냐면 지금 자기 경영 회사라는 걸 만드셨어요. 닷꿈스쿨이라고. 돈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기 경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자기 관리하는 방법.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걸 먼저 기본으로 합니다. 자기 계율의 첫 번째가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이처럼 청원리님은 자기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자기 경영인 거죠.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자기 관리, 자기 경영부터 시작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